네, 안녕하세요. 금일 9월 26일 현재 시각 9시 8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방송 링크 올려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터치하시면 배표 마크가 있죠. 그거 체크해주시면 즐겨찾기가 되니까요.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겸둥이님 어서오세요. 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오늘이 9월 26일 월요일 또 장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예상대로 양 지수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봐보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5% 크게 폭락을 했어요. 일단 양 지수를 보고 넘어가죠. 일단 어제 VIP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기 일봉의 지지라인 추세가 무너지면 큰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이탈하면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중요한 화살표 추세 라인이 이탈을 했죠. 그래서 지수 따라서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크게 하락을 했고 코스닥도 지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이전 저점 지지라인을 지켜주지 못했죠. 그래서 크게 폭락을 했고 마이너스 5%대 하락을 했는데 700포인트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양봉을 돌리지 못한다라면 크게 이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있죠. 어저께 VIP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때처럼 큰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큰 폭락이 나오면 이전에 그때 거의 뭐 2020년 3월달 그때 폭락처럼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이 정말 좋은 흐름이 되겠죠. 일단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급등한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어저께 VIP 방송에서 케어랩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케어랩스가 일단 일봉에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캔들이 있었고요. 22평을 돌파한 자리여서 매력적인 자리였죠. 봐보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케어랩스. 케어랩스 어저께 VIP 방송에서 밤 9시 41분에 드린 종목이고요. KRF가 좋았던 이유는 일봉상의 화살표도 좋았지만 22평을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22평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봉의 이 3분의 1 값 이탈 안 하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을 하게 되죠.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가 있는 깜장 라인, 황금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 24% 급등했습니다.
내일 과대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되면은 정말 이전 코로나 때처럼 큰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 코로나 때처럼 빠른 큰 폭락이 나오는 게 빠른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KRX가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AD테크도 드렸었는데요. AD테크가 이제 일봉상 첫 핑크 화살표 종목이었죠. 사실 AD테크는 제가 금요일부터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금요일날 워낙 자리가 좋았고요. 금요일 캔들 자리가 22평 돌파하는 황금 화살표 캔들과 빨간 화살표 캔들이 맞물리는 자리였죠. 그래서 금요일날 14% 급등을 했죠. 14일날 금요일날 14% 급등을 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단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왜냐면 첫 핑크 화살표이기 때문에 오늘 장초반 갭을 많이 띄운 것도 아니고 1% 갭을 띄었고요. 9.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AD테크. AD테크는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다시 단타가 가능할지 장초반의 시초가, 장전 호가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VIP 방송에서 ARM 삼성 반도체 이슈 요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철강, 그리고 뭐 KRX 개별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오른 게 AD테크, 그렇죠? 그리고 가온칩스도 핑크 화살표 캔들이었잖아요. 가온칩스 오늘 장중에 한 6.8% 올라갔죠. 첫 핑크. 그리고 삼성스펙 4호도 있었죠. ARM 관련주. 삼성스펙 4호. 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18% 급등, 오늘 다시 한번 화살표 뜨면서 15% 급등을 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신규 상장을 했었거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게 반도체 관련 종목이거든요.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들은요, 여러분들이 분봉을 틀어놓고 화살표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오늘 장 초반에 단타 자리가 나왔었는데요. 보시면 장 초반에 소폭 상승하다가 밀었죠.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뜬 자리, 이런 자리가 단타 타점입니다. 신규 상장주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올랐죠. 한 10%, 한 10% 정도.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화살표 단타만 가능합니다. 길게 보시지 마시고 화살표 뜨면 매수, 그리고 분봉 추세 깨지면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신규 상장에서 양 지수가 폭락하는 가운데서 분봉 화살표 수익이 소폭 나오는 종목이었고요. 봐보죠. 황금 ST가 철강 관련주인데요. 제가 VIP 방송에서 회원분이 물어보셨죠. 회원분이 물어보셨던 이유는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이 첫 핑크가 나왔죠. 핑크 화살표 뜨고 눌림목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셨던 것 같고, 제가 제주도에 있는 회사이다, 황금 ST. 제가 화북 삼양 그쪽에 갈 때 한 번씩 우측에 그 황금 ST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오늘 22% 화살표 뜨고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철강 관련주인데 그나마 좀 덜 올라갔던 종목이죠. 황금 ST도. 그래서 상승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슈 자체도 보시면은 ARM 이슈, 그리고 철강 관련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뭐 셀피 글로벌 이슈, 리튬 이슈가 있었고요. 셀피 글로벌. 그리고 삼성 스펙 4호가 인수 기대감이 있었어요. ARM.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이슈 자체도 ARM 이슈, 그리고 철강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니켈 관련주 말씀드렸었는데 니켈 관련주 중에서 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티플렉스가 최근에 일봉으로 보시면 빨강이 뜨고 거래량 들어온 자리에서 눌러준 자리였죠. 그래서 단타가 가능한 위치였고 이슈도 살아있었죠. 그래서 오늘 장중 상승을 했어요. 일단 오늘 지수가 종가까지 밀려서 굉장히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장 시작돼서 대동스틸, 잘생건님 대동스틸 잘하셨네요. 아침에 단타가 가능했었는데 7% 상승하다가 여기 장기평 2평 저항 맞고 떨어졌죠. 대동스틸 잘하셨고, 그리고 부국철강이 올라갔고요. AD테크 양봉 지지할 때 9시 1분에 말씀드렸네요. 9시 2분? AD테크가 일단 이슈도 있고 첫 핑크화살표 자리여서 좋은 종목, 초보분들 단타기 좋은 자리, 그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9.4%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동스틸 소폭 상승했고요. 큐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넥스트칩 상승했었고, AD테크 3% 상승. AD테크가 초록 라인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하나금융 20% 스펙. 하나금융 20% 스펙도 오늘 그래도 소폭 상승했었네요. 22평 이탈해서 좀 종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그리고 황금에스티 철강주 물어보신 분, 네, 급등이 나왔고요. 가온칩스도 상승했고, 티플렉스 13% 상승, 티플렉스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에이드테크 올라갔고요. 그 다이나믹 디자인은 제가 양음량 패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이나믹 디자인이 오늘 양음량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핑크에서 양봉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음봉 밀었죠. 그러면 특정 라인, 분봉 화살표 라인만 이탈 안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양음량 패턴이 나오게 되죠. 삼성스펙 45, 15% 급등이 나왔고요. 그 제주은행, 제가 금리, 최근에 이제 또 악재적인 게 금리 인상, 그렇죠?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 전쟁 이슈였죠. 동원령. 그래서 금리 인상 관련주는 제가 제주은행이랑 푸른저축은행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VIP 방송에서도 제주은행이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지만, 고수분들의 자리지만 여기 3분의 1값 이탈 안 하면 내일 또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13%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 제주은행이랑 같이 움직이는 금리 관련 종목이 푸른저축은행이에요. 푸른저축은행도 오늘 장중에 23% 급등을 했습니다. 22평 지지에 거래량 터진 캔들 3분의 1값 컷 자리였죠. 그래서 급등을 했었고요. 뭐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푸른저축은행이랑 제주은행은 이렇게 금리 인상 관련 이슈로 상승을 하는데 왜 카카오뱅크는 못 가느냐? 네, 거기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은요, 일봉상에서 핑크화살표 뜨고 거래량이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즉, 세력이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이미 개미가 많이 탄 종목이에요. 따라서 일봉상 핑크화살표 거래량 나오기 전까지 그냥 건들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보시면은 차이점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일단 갈 것 같지가 않죠. 네. 22평도 이탈하고 하락 화살표 뜨고, 그쵸? 차트를 크게 보시면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 상장해서 단 한 번도 핑크 화살표가 뜨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물론 중간중간에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이렇게 반등 자리가 있긴 있었어요. 빨간 화살표, 황금 화살표 뜨고 반등. 하지만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도 맞고 떨어지죠. 그 이유가 일봉에서 강력한 핑크 화살표, 그 세력의 개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도 계속 하락 추세죠.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는요,
일단 뭐 개미들도 많이 타 있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핑크 화살표 세력에 큰 개입이 없는 이상 크게 반등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지수도 안 좋기 때문에 또 지수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해요. 보시면은 푸른저축은행 최근에 보시면 일봉에서 핑크 화살표가 떴죠. 핑크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첫 핑크, 두 번째 핑크. 그 후로도 더 올라가죠. 오늘도 또 올라가고요. 그리고 22평 자리에서 꼭 반등이 나오죠. 제주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은행도 일봉상에서 첫 핑크, 두 번째 핑크 나오고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지표를 이용해서 거래량, 이슈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지 좀 빠른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당장도 건드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급하게 제가 좀 배가 고파가지고 급하게 뭘 먹다가 좀 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지금 아침에 먹은 것들이 빵이랑 우유를 먹었거든요. 빵이랑 우유를 먹었는데 원래 주식장 시작하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배가 아파서 먹었더니 지금까지 상태가 안 좋네요. 체한 것 같아요. 머리가 계속 아프고 울렁울렁거리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조곤조곤하게 하는 것도 방송이 괜찮긴 하네요. 어쨌든 쭉 봐보죠. 근데 오늘 딱 드는 생각이 제가 그래서 오전장 보고 오전장 그냥 아예 꺼버렸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회원분들이 물어보는 거 몇 번 답변해드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내가 몸이 안 좋으면은 만사가 귀찮구나.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생각해서는 진짜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건강이 안 좋으면 주식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파버리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장 단타 치고 뭐 AD테크라든지 오늘 먹을 종목도 먹고 나오고 오후장 그냥 쳐다도 안 봤습니다. 머리가 어질어질해가지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모니터 앞에서 막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장만 보고 오후장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웅님이 리드코프 잘하셨네요. 역시 웅님이 이런 걸 잘 보세요. 리드코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없는 종목이죠. 근데 웅님이 리드코프를 물어보셨잖아요. 그쵸? 근데 첫 핑크 뜰 자리에서 물어보신 거야. 대단한 거죠. BM750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리드코프라는 종목이 최근에 일봉으로 보시면 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화살 빨간화살 윗꼬리 은봉에 황금화살 캔들 매집봉이죠. 거래량 들어왔죠. 그리고 눌러준 다음에 22평에서 화살표 뜨고 급등하는 위치에서 이거를 리드코프를 어저께부터 물어보셨죠. 오늘 아침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2% 상승하고 있을 때도 저번 주에도 물어보셨죠. 왜냐면 저번 주가 22평 지지하는 캔들에서 소폭 거래량 들면서 한 4% 상승한 캔들이었죠. 그래서 22평 바로 아래에 있고 초보분들이 좀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갖고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이 핑크 화살표 뜨기 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15% 급등했어요. 그래서 일봉상에 올라갈 자리가 대칭해서 힘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자리는 일봉의 전고였죠. 그래서 10,00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그 위치였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오늘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잘하셨네요. 리치코코님 오늘 제주은행 잘하셨고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슈였죠. 제가 말씀드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그 이슈와 관련해서 제주은행 그리고 푸른저축은행이 상승했습니다. 두 종목 다 화살표 흐름이 좋은 종목이었죠.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들 이슈 보셔야 되고 화살표 그리고 거래량 추세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지수가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종목들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ARM 관련주들, 그렇죠, 뭐 철강 관련주들,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주 이런 것들은 올라가죠.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다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버텨낸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코로나 터지면서 양지수가 폭락이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결국엔 다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폭락장을 버텨내시려면 여러분들 이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폭락장에서 살아남으면요, 그 다음 시장은 굉장히 편하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폭락장에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단타를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코인테크요. 코인테크 봐보죠. 코인테크 오늘 이렇게 된 종목들 많아요. 보시면 코인테크는 화살표 타점 자리가 여기 24,900원, 그리고 여기도 타점이었죠. 26,000원, 27,000원. 그리고 어저께 캔들이 시가를 깨버렸죠. 오늘 지수 작살나니까. 그러면 다시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인테크는 화살표 타점을 주고 이렇게 상승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랬다가 일봉 추세가 밀리니까 오늘 지수 따라서 폭락을 한 거고요. 오늘 이렇게 된 종목도 수두룩빽빽합니다. 오늘 보시면 뭐 코스피 종목, 코스타 종목, 코스피 891 종목 하락이 나왔죠. 코스닥은 1400 종목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장에서 보통 웬만한 종목들 6%,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코인테크는 제가 봤을 때는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 일단 3만원, 31,000원 부근이 저항입니다. 일봉 자체에서도. 일봉 자체에서도 3만원, 31,000원이 저항이에요. 그 저항 자리를 물론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돌파를 했다면 추가 상승이 나왔겠지만 일단은 오늘 시가가 깨졌죠. 오늘 시가가 깨지고 그 전일 캔들의 시가도 깨졌고 그리고 그 이틀 전 캔들의 화살표 캔들도 깨졌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된다? 다시 밑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장에서 27,500원짜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지수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그럼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다시 올라가요. 맞습니다. 지하이텍? 지하이텍도 이게 왜 못 올라가냐면 일봉에서 하락해서 뺐었잖아요. 22평 이탈했죠. 그럼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최근에 보시면 지하이텍 황금환사표 첫 핑크 뜨고 두 번째 핑크 뜨고 급격하게 급등을 했었죠. 한 54%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점에서 윗꼬리 음봉은 저는 좋아해요. 근데 이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주가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고점에서 물량을 털었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냐? 하락이 나옵니다. 물론 22평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를 해줬지만 22평을 이탈했죠. 금요일날 이탈했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탈하고 오늘 지수 빠지니까 오늘 또 장 초반부터 이탈해서 하락한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지하이텍은 내일장 바로 반등이 나오려면 이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가격 라인이 3,4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일봉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 화살표가 떴잖아요. 그럼 언제 다시 올라가죠? 네, 빨강 화살표 떠야 올라갑니다. 하락 화살표, 빨강 화살표 변곡 양봉 지지해줘야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추세입니다. 지하이텍.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올라갈 종목들도 지금 22평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죠. 이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서 전 세계 증시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줬죠.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 사이드카도 걸리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상태에서도 저는 다하 폭락이 나온 이후에 저점을 잡았을 때 화살표 저점이 나왔었죠. 그때 지수에서도. 그때는 저는 집 팔고 모든 걸 팔아서 지금은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기 시작했죠. 다시 그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악재들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금리, 그죠? 금리 인상. 그래서 오늘 제주은행이랑 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또 간 거예요. 금리 인상 이슈 관련주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장을 버텨내시려면 이 이슈 관련주들을 보셔야 돼요. 이슈와 화살표. 그렇죠? 그리고 또 고환율이 있죠.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좋지 않습니다. 기업들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고환율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고 러시아는 동원령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곡물주들이 올라갔죠. 그 전쟁 리스크 이슈가 터졌을 때는 곡물 관련주들, 석유 관련주들 이런 리스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가 아직도 좀 핵을 쏘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서 보통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을 털고 관망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뭐, 코스닥, 코스피 증시가 작살났을 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폭락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또 급등은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폭락의 시점이고, 만약에 내일, 제가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바로 폭락이 나와버렸죠. 이탈하면서. 내일 바로 빠른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전에 코로나 때처럼 사이드카 걸리면서 한 번 더 작살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가 또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슈, 그리고 화살표,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단타로 치고 빠지게 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지수가 오늘 폭락하는데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뭐 AD테크, 뭐 KRX 이렇게 화살표 뜨고 거래량 터진 종목들은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 가온칩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은 하락하지만 AD테크는 오늘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KRX도 그렇고요. KRX도 그렇고 일봉에서 빨간화살표, 황금화살표 지수가 안 좋은데도 22평을 돌파하는 거래량 캔들, 초록 라인을 돌파시도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올라갈 때는 깜짝 라인, 오늘만 24%예요.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을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정말 마스터 하시려면 이런 폭락장도 겪어야 되고요, 상승장도 겪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폭락장 먼저 겪은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이 폭락장을 잘 버텨내시면요 주식이 정말 쉬워져요. 물론 저도 이 폭락장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버텨내고 이겨내는 힘을 기르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롱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주은행 VR 걸리면서 좋았고요. 리드코프 잘하셨고요. 웅님 잘하시죠. 웅님 덕분에 뭐 정원님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수익을 또 먹을 수 있었어요. 자, 봐봐요. 제가 왜 내년에 20명 어벤져스 팀,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주식을 정말 잘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왜 20명 모아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 모아서 왜 무료로 서로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20명 모여서 같이 한다라면 서로 윈윈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정말 노력하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20명 있다라면 정말 재밌지 않을까요? KRX 13% 급등. KRX 오늘 날라갔죠. 오늘 24% 올라갔어요. KRX 깜짝 라인. KRX VI, KRX 분봉 추세 올려드렸고요. 분봉 추세 지지하면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됐죠. KRX 16%, 17%, KRX 18%, 19%, KRX 20%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KRX 저는 팔고 튀었어요. 깜짝 라인 부근 오길래 팔고 튀었습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 시장은요 9시 장 초반 매수, 그리고 수익 주면은 저항 부근에서 10시에서 11시 뭐 한 30분 뭐 12시까지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럼 팔고 튀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다이나믹 디자인 봐보죠. 다이나믹 디자인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지금 보시면 양음양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때 오늘 장주 15% 정도 급등을 했었죠. 분봉을 보시면 분봉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쵸? 제가 봤을 땐 분봉에서 지금 여기 화살표 지지라인 있죠. 4,520원. 그 종가 여기 지지하고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그죠? 여기 이탈 안 하면 다시 상승 가능합니다. 속이 울렁울렁 거려가지고 여기만 이탈하면 다시 상승 가능해요. 오늘 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아파버리니까 만사가 귀찮네요. 돈이고 뭐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아, 오늘 완전 맛이 가버리네. 네,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 또 가요. 얘도 아까 말씀드린 분봉 있죠? 요 다이나믹 디자인. 오늘 일단 양음양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죠? 또 오늘 지수가 폭락하는 가운데서 오늘 15% 상승을 했죠. 그 케어랩스. 자, 케어랩스는 제가 어저께 케어랩스는 제가 어저께 기준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케어랩스 오늘 올라갈 자리가 6,800에서 7,500원 돌파 시도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고가가 얼마죠? 오늘 고가가 7,680원이네요 7,680원. 오늘 고가 7,680원까지. 그러니까 오늘 바로 목표 라인을 도달했죠. 케어랩스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돼요. 최근에 지수가 양지수가 작살나는데도 불구하고 일봉상에서 황금화살표 빨간화살표 뜨고 20평을 돌파하는 거래량 캔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은 저는 어저께 케어랩스를 저는 어제 방송 중에 미리 찾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방송하면서 찾아드렸어요. 어제 VIP 방송에서. 그쵸? 저는 방송에서 종목 찾는 방법도 생방송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어제 VIP 방송에서. 어제 VIP 방송에서 딱 찾다가 케어랩스 괜찮은데? 케어랩스 여기 컷 잡고 내일 초록 라인까지 매물 소화했으니까 여기 깜장 라인까지, 황금 라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찾아낸 종목이 케어랩스입니다. 한 10분 만에 찾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종목들을 찾는지, 저 사람이 일봉 화살표로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컷을 잡고 어떻게 목표를 보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시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잡아봐요. 어저께 말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죠? 금리 상승 환율 고환율.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도 어저께 또 말씀드렸죠. 9시 53분에 VIP 방송 중에. 금리 관련 종목들은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 딱 진짜 간단합니다. 이슈, 살아있는 이슈, 그리고 화살표, 거래량, 이거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시장을 버텨낼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어제 VIP 방송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약을 막 먹었더니 어지러지해가지고 리드코프 잘하셨고요. 리드코프도 잘하셨고, 오후장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너무 뜨거워져서 체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채팅창 여러분들 다 봐드렸나요? 일단 오늘 미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무조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내일 만약에 반등이 못하고 추가적인 이탈을 한다, 대칭으로 더 빠져요. 그 양지수가 밑으로 골파기 한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그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그 코스닥 코스피 사이드카 걸리면서 웬만한 종목들 특히 코스닥 종목들 하한가 가는 종목들 엄청 많았습니다. 내일 만약에 반등이 안 나면 그런 시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 회사에 문제가 없고 지금 시장에 의해서 빠지는 거라면 나중에 어차피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 몇 개월 이상 걸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겠죠. 만약에 이전 코로나 때처럼 폭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시장 버티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을 버틸려면 어떻게 된다? 거래량 뜨고 화살표 좋은 종목들 22평 돌파하는,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22평 돌파하는 종목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케어랩스나 AD테크 이런 애들, 가온칩스 이런 애들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전 종목 올라가지 않아요. 지수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밑으로 빠지는 종목도 있고 급등하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 기법, 노하우들을 익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해주고 그런 종목들은 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체크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익히시고 섭렵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나 네, 이 시장에서 이제 목표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이런 매매 기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하락을 하든 네, 상승을 하든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상승장에서는 아무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승장에서 수익 내는 건 쉽지 않지만은 상승장에서 웬만한 분들은 수익을 내죠.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웬만하신 분들 주식하고 있는 분들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락장에서 버텨내야 진정한 승리자가 되겠죠. 이 하락장 버텨내시면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롱런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서 방종을 하도록 하고요. 항상 일봉에서 20평 돌파하는 거래량, 캔들, 화살표 흐름, 이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초보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보분들은 처음에 제발 소액으로 연습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내가 투자했다가 내가 그 매매 기법을 못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크게 쓴맛을 보고 큰 손실을 보고 주식을 시작할 수가 있죠. 근데 처음부터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부담이 안 돼요. 부담이 안 되고 그 매매 기법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소액으로 최소한 한 달,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은 소액으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주식과 정말 맞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식과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성향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함으로써 내가 그 매매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씩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VI 걸리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연습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매매 기준을 소액으로 하는데도 안 지킨다라면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투자금이 컸을 때 내가 비중이 크게 되면은 그 매매 기준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에서 흔들려서. 근데 소액으로 하는데도 내가 그 매매 기준을 안 지키고 있다. 그럼 그거를 바꿔야 되는데 큰 금액으로 하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소액으로 하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큰 대가를 치르면서 내 개선점을 찾아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초보분들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매매 기법과 어느 정도 그 매매 기준에 대한 것들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뭐 한 달 했을 때, 두 달 했을 때 꾸준히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투자금을 서서히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다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텨낸다라면은 다시 또 상승장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좋지 않겠지만 힘들 내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방송 이어갈게요. 4시 10분 방송 이어갈게요. 추천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